우선은 단원이 뭐가 있는지부터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된댔죠. 그래서 1학년 2학기는 1단원은 뭐였어? 1단원은 기본 도형 해가지고 도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선면, 각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작도와 합동, 위치관계와 평행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단원에서 배운 것들은 뭐였어? 평면도형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첫 번째 다각형에서 뭐 대각선이나 내각의 합, 외각의 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과 부채꼴, 걔네들도 평면 도형이죠. 이렇게 해서 평면에서 나타낼 수 있는 도형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입체 도형이에요. 이제 입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입체 도형은 우리 뭔지 알고 있죠, 그죠? 입체적으로 생긴 애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뭐 얘기할 거 있나요? 입체 도형 뭐가 있나요? 기둥, 이렇게 각기둥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각뿔 배웠죠, 다, 그죠? 각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요, 각기둥, 각뿔, 원기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치? 또 원뿔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부 이런 거 배웠나요?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입체 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첫 번째는 다면체예요. 다면체. 그냥 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자 들어가면 숫자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러면 다면체는 면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이고, 이 채자가 들어가면 입체란 뜻이야. 그래서 면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면체, 4면체, 5면체, 6면체, 7면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직육면체, 정육면체 그런 애들이 다 그 육면체에 속하는 거죠. 그죠? 이 다면체랑 하나는 뭐냐면은 회전체로 나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면체는 면으로 이루어진 애들이고 회전체는 돌려서 만들어진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대표적으로 회전체는 원기둥, 원뿔, 구 얘네들이 회전체예요. 돌려서 만든 애들.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느낌, 원으로 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다면체에 대해서 배울 거야. 됐어? 이렇게. 첫 번째, 다면체에 대해서. 자, 그냥 적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면서 정리해야 돼요. 자, 다면체는 어떤 게 다면체야? 그냥 앞에서 했던 거. 면으로 둘러싸인 도형, 입체 도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자, 이름을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 얘 이름을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뭐라고 부르나요? 첫 번째 뭐라고 불러? 사각기둥. 그러니까는 자, 만약에 각기둥을 이용해서 기둥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냥 생긴 모양을 보고 이름을 짓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각기둥, 원기둥, 뭐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다 생각할 수 있죠. 얘네들은 생긴 모양에 있어서 아 얘는 기둥 모양이다, 이렇게 세워진 모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으로 이름 내는 거 어떻게? 면의 개수를 보고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면이 총 몇 개야? 6개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사각기둥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얘는 육면체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육면체면서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직육면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매기는지 알겠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도형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왜 그렇게 불리는지에 대해서 알면 되겠죠. 그러면은 다면체는 결국에 면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작은 다면체는 면이 몇 개일까? 1면체 가능해요? 이렇게 1면체, 면이 하나로는 입체 도형이 가능하지 않죠? 면 2개, 2면체 가능한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접어. 이면으로. 얘네들이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최소 면의 개수가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죠. 면의 개수가 최소 몇 개?
4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3면체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면의 개수가 4개가 돼야지 4면체부터 시작이야. 됐어? 그러면은 4면체, 5면체, 6면체, 7면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용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죠. 쌤이 계속 했던 건데, 자, 여기 있는 입체 도형의 그 끝에 있는 점 뭐라고 해요? 꼭지점. 마찬가지로 사용하죠. 평면 도형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옆에 있는 애들이 면이 되겠고, 면이 모여서 만들어진 다면체니까. 자, 이 선분 뭐가 돼요? 얘의 이름. 우리 많이 배웠죠, 그죠? 이렇게 평면 도형에서의 선분은 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입체 도형에서의 선분은 모서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모서리의 정확한 정의는 면과 면이 만난 교선이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생각할 수 있겠어? 자, 하나 추가적인 거 하나 더 배워보죠. 각불대라는 애가 있어. 각불대. 자, 여태까지 안 배웠던 거예요.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각불대라는 거에 대해서.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려보죠. 이름이 뭐예요? 삼각불이야? 사각불이야? 사각불이에요. 그죠? 혹은 이름 짓는 방법 다른 방법 또 있었죠? 어떻게? 면의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돼? 아니죠? 오면체죠. 됐나요? 이해됐어? 이렇게? 얘 생긴 모양에 따라서 얘네들은 뿔 모양이니까 각이 진 뿔 모양, 각뿔이라고 하는데 밑면의 이름을 따서 사각뿔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면의 개수를 따서 옆면이 4개, 아랫면이 1개니까 오면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다면체의 이름 짓는 방법 2가지.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의 이름은 사각뿔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각뿔대를 만드는 방법은 위에 머리를 날려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해요. 이해돼? 그러면 머리를 날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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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되겠죠. 이해돼요?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그래서 각불의 머리를 날려고 밑에 있는 대만 남았다. 이 대라는 뜻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사용하는 대자. 큰데 아니죠. 밑바닥에다가 이렇게 대는 거. 에? 받침대 막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은 받침을 하도록 만든 대, 이런 게 받침대, 그런 거죠. 여기서 쓰는 각불대도 각불의 머리를 날려진 밑부분을 얘기하는 게 각불대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사각불에서 머리를 날렸잖아. 얘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사각불대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각불대가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위에 있는 머리 부분을 날리고 밑둥을 남긴 거, 요게 사각불대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그럼 사각불대는 몇 면체일까? 6면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사각불대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각기둥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얘도 밑면이고 여기도 얘도 밑면이야. 근데 각기둥이랑 조금 차이점은, 각기둥은 두 밑면이 어떻게 돼야 돼? 합동이면서 평행이어야 돼. 이게 각기둥 두 밑면의 정의죠. 그죠? 밑면이 평행하고 합동해야 되는데, 각불대는 어때? 합동이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야만 되죠. 그죠? 이렇게? 대신에 얘네 둘이 평행해야 돼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아래에 있는 밑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잘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얘가 각불대. 이렇게? 그래서 밑면이, 자, 그럼 얘도 밑면이라고 하고 얘도 밑면이라고 해요. 알고 있나요? 각기둥에서도 얘가 밑면이라고 하고 얘도 밑면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합동인 두 개의 밑면이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각기둥은 정의를 한다면은, 각불대에서는 밑면이 두 개는 맞지만 둘이 합동은 아니고 평행은 맞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게 될 다면체는 세 종류예요. 뭐예요? 각기둥, 각불, 각불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표를 정리하죠. 각기둥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각불이 있죠. 그리고 방금 배운 각불대. 자, 근데 여기에서 N각기둥, N각불대, N각불, N각불대,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됐어? 일단은 첫 번째, 면의 개수. 자, 각기둥, n각기둥의 면의 개수 어떻게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각기둥이라는 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 n이라는 거는 뭐의 이름을 따는 거야? n은 뭐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밑면의 이름을 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각기둥이 된다면은 얘가 사각형이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각기둥은 그 옆면이 몇 개예요? n개가 되고 밑면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면의 개수가 몇 개가 돼? 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말 이해됐어? 이렇게? 왜? 각기둥은 n각기둥 이러면은 n이라는 거는 밑면의 이름을 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옆면의 개수가 n개라는 얘기예요. 오각기둥 볼까? 오각기둥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 오각기둥의 옆면의 개수가 몇 개야? 5개고 거기에다가 그 밑면 2개가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기둥의 면의 개수는 n개의 옆면에다가 밑면 2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됐어? 그러면 n각불의 면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사각불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죠? 사각불의 면의 개수 몇 개야? 5개. 왜? 그 이유가 뭐예요? 4개의 옆면에다가 밑면 1개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얘도 각불도 마찬가지로 밑면의 이름을 따서 각불의 이름을 정하게 되니까는 옆면의 개수가 곧 몇 개가 돼? n개가 되고 밑면 하나 추가해서 n각불의 면의 개수 얼마? n 플러스 1인 거죠. 그죠? 그래서 18각불의 면의 개수 몇 개예요? 19개 이렇게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각불대의 면의 개수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 요 사각기둥의 옆면 몇 개야? 4개. n각불대 옆면 몇 개예요? n개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밑면이 몇 개야? 2개니까 면의 개수가 몇 개가 돼? 이런 식으로 된다. 정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꼭지점의 개수 보자. 계속 완만한 거 사각형으로 볼게요. 꼭지점의 개수, 사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 어떻게 될까? 일단은 사각이니까는 여기는 얘 여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 밑면이 2개니까는 아래도 몇 개가 있어? 얘가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n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가 어떻게 돼? 생각할 수 있나요? 그냥 각기둥의 2배예요. 만약에 10각기둥의 꼭지점 몇 개야? 10각기둥의 꼭지점 몇 개예요? 20개. 할 수 있나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위에 십각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가 있고 기둥이니까 밑에 하나, 둘, 셋, 넷, 10개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그냥 n 곱하기 2가 꼭지점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은 각불의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밑면에 있는 게 몇 배? 밑면에 있는 게 몇 개? n개. 오케이? 됐어?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 각불의 꼭지점. 그래가지고 꼭지점이 밑면에 n개가 있고 n각불에서 그 다음에 각불의 꼭지점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방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구각불의 꼭지점의 개수 몇 개게 하면은 얼마? 9 플러스 1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각불대의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사각불대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으니까는 얘가 n개, 하나, 둘, 셋, 넷 밑면이 2개니까는 n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얼마? 이렇게가 되는 거죠. 됐나요? 마지막 모서리 개수. 모서리 개수 어떻게 될까? n각기둥의 모서리 개수 어떻게 돼요? 자, 사각기둥으로 보죠. 사각기둥 모서리 개수 어떻게 돼? 밑면에 4개, 맞아? 그치? 그 다음에 높이가 4개, 이렇게가 되죠? 그 다음에 아래 밑면에 4개, 이렇게가 되죠? 그래서 4개, 4개, 4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각기둥 어떻게 돼? 윗면에 5개, 그치? 높이가 5개, 그치? 그 다음에 밑면에 5개, 이렇게가 되는 거야. 그래서 n각 기둥의 모서리의 개수 어떻게 구하면 돼? 3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자, 각불의 모서리 개수는 어떻게 될까? 자, 사각불로 볼까요? 사각불이다 보니까는 밑면에 몇 개? 4개. 그리고 옆에 있는 옆면에 몇 개? 4개에다가 4개가 쌓인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불의 모서리의 개수는 얼마? 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각불대의 모서리 개수, 사각불대로 또 계속 해볼까? 모서리 얼마? 위에 있는 밑면에 4개. 맞아? 그 다음에 각 기둥처럼 여기 쌓여있는 게, 높이에 쌓여있는 게 몇 개? 4개.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3n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특징을 보니까는 이게 찾았나요? 공통점? 각기둥이랑 각불대는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얘네들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왜? 생긴 모양이 조금 다르죠. 왜냐면 요거 있는 거 살짝 오므려 놓으면 각불대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가 각기둥이랑 각불대는 같은 느낌, 똑같이 만들어진다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쌤이 아까 이거는 잘못 말했는데, 여기는 각불대의 높이가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모서리예요. 그러면 각불대의 높이는 어디가 될까? 우리 각불의 높이 하는 방법 알고 있어? 각불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해서 수선을 밑면에다 내리면 이게 각불의 높이죠. 그죠? 각불대의 높이는 마찬가지. 밑면에서 밑면까지 수선을 내렸을 때 이게 각불대의 높이가 돼요. 생각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다음으로 할 거는 정다면체. 자, 다면체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어. 자, 다면체 뭐라고요? 다면체는? 면으로 만들어진 입체도형, 다각형으로 만들어진 입체도형이 다면체야. 그치? 면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정다면체는 어떤 게 정다면체일까? 면으로 이루어진 그 입체도형은 다면체잖아. 정다면체는 어떤 다면체이겠어요?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야? 정육면체 많이 쓰죠? 그죠? 이렇게? 정육면체는 어떻게 생긴 건데?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 그래서 육면체다 보니까는 면이 6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정이 들어가 있죠. 무슨 뜻이야?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졌다인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정다면체는 결국에 정다각형들로 이루어진 입체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정다면체 정이 아주 중요한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일단은 모든 면이 어떻게 될까?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정다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거야. 얘네들이 그냥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크기까지 똑같은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진 게 정육면체잖아요. 그러니까는 크기까지 똑같으려면은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리고 2번째 요거까지 알아둬야 돼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자, 무슨 뜻이냐? 입체도형의 꼭지점 있잖아. 거기에 모여있는 면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정육면체를 예를 들게요. 정육면체 한 꼭지점 여기잖아. 그치? 이 꼭지점에 몇 개의 면이 모여있을까? 3개 보여요? 앞면이랑 윗면이랑 오른쪽 면이 모여서 요 꼭지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꼭지점에서도 모인 면의 개수가 3개가 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꼭지점에서. 자, 여기 어때? 누가 모였어? 앞면이랑 오른쪽이랑 밑면이 만나서 생긴 꼭지점이 여기죠. 이해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요 꼭지점 어때요? 윗면이랑 왼쪽 면이랑 앞면이 모여서 만들어진 꼭지점이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정다면체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입체도형을 만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입체도형을 내가 만들었어. 정다면체가 될까 안 될까? 정삼각형을 나는 모았어요. 막 이런 거야. 그러면은 자, 내가 얘가 정다면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인지 봐야 돼. 이게 첫 번째. 2번째는 뭐 해야 돼? 뭘 봐야 돼?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지를 봐야 돼요.
이해됐나요? 여기 있는 얘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달라요. 얘는 이제 4개씩 모이게 되는데 여기 있는 위에서는 4개가 아니게 모이게 돼요.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정다면체를 찾으려면은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인지 확인해야 되고 한 꼭지점에 모인 한 꼭지점에 모인 이거 잘못 썼죠? 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잠깐 여기 지우고 다시 쓸게요. 그러면은 정다면체는 여러 종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딱 5종류만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방금 정다면체의 정의 다시 얘기해봐요. 첫 번째 뭐였어요? 정다면체의 정의. 첫 번째,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전부 다 같아야 돼요. 모든 꼭지점에서 같은 면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입체도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입체도형이 되기 위한 조건. 어떻게 하면 입체도형이 될까? 아까 살짝 보여줬었는데 첫 번째, 면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 최소 4개예요. 이렇게. 자, 면의 개수가 최소 4개여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은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될까? 최소 3개 이상이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의 예를 들어서 종이 이 면을 만들어 보죠. 얘를 면이라고 한다면은 면이 만약에 2개만 있잖아? 얘네 한 꼭지점에 면이 2개만 모여서는 입체도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입체도형이 되려면은 한 꼭지점에 면이 최소 몇 개 모여야 돼? 안 되는구나. 한 꼭지점에 면이 최소 이렇게 해서 3개의 면이 모여서 꼭지점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돼요? 3개의 면이 모여서 여기에서 꼭지점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얘가 입체도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또 어떤 게 가능해야 되냐면은 한 꼭지점에 모인 이번에는 각의 크기가 360도 미만이 돼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 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방금 3개였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한 꼭지점에 3개가 면이 모였었죠? 그죠? 얘네들을 다 펴서 보면은 한 꼭지점에 모인 각도가 몇 도가 돼요, 이거는? 90도니까는 270도죠. 이거를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면은 한 꼭지점에 면이 이렇게 모였고 이렇게 모였고 이렇게 모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각도는 여길 말하는 거야. 이 각도가 360도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래야지만 360도보다 작아야지만 여기에 틈이 생기고 이 틈을 이렇게 접어서 입체도형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그냥 모르는데 끄떡거리지 말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입체도형이 되기 위한 조건, 면의 개수가 최소 4개여야 되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1개면은 평면, 2개여도 평면이에요. 근데 3개부터 모여야지, 이렇게 3개가 모여야지 얘를 입체적으로 접을 수가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각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360도가 넘으면 안 돼. 오케이? 왜? 360도가 되면, 자, 이거 만약에 한 장이 더 붙였어,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가 360이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접을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면을 이런 거를 여기다가 막 이렇게 모아놨어. 이렇게? 면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입체도형으로 접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한 꼭지점에 모인 각도가 이만큼이 되는 거고, 이게 360도가 안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틈이 생기는 거고, 이 틈을 이렇게 접어서 입체도형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가 360도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됐어? 이게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야. 자, 그러면은 이 정다면체 정의에 들어가고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애들이 딱 5개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해. 거기 책에 있는 표 보여요? 74페이지 밑에 있는 표? 이렇게 다 외워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너네가 외우잖아? 그러면은 거의 무조건 까먹어요. 바보들은 하루 만에 까먹고 똑똑한 애들은 일주일 만에 까먹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외우는 연습을 할 게 아니라 그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찾아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은 쌤도 그거 표 못 외워요. 근데 그 표를 그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배워본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일단은 종류는 대놓고 적어놓고 시작하죠. 첫 번째, 정사면체가 있고요. 5종류밖에 없으니까 이 5종류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 됐어? 정사면체가 있고, 두 번째는 정육면체가 있어.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팔면체. 자, 그래서 정다면체의 종류는 이렇게 5개밖에 없어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글씨 좀 헷갈리니까 숫자로 살짝만 써놓을까? 4, 6, 8, 12, 20. 요 5개는 내가 알아야 돼. 자, 왜냐면은 여기 있는 정다면체 정의와 입체 도형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야. 절대. 이렇게. 그래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뭘 볼 거냐면은 첫 번째, 한 꼭지점에 정다면체의 정의, 합동인 정다각형을 모아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정다각형 뭐가 있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걔네들을 한 꼭지점에 모아볼 거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은 자, 한 꼭지점에 정삼각형을 모아보죠. 일단은 면이 한 꼭지점에 몇 개가 모여야 돼? 최소 3개 이상이 모여야 돼. 그러면 한 꼭지점에 면을 정삼각형을 3개 모으는 거. 요거 가능한가요? 이렇게? 요러면은 얘네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돼? 이렇게 정삼각형 3개가 한 꼭지점에 모였고 여기에는 이만큼의 틈이 있으니까는 접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러면 얘를 접으면 어떻게 될까? 얘를 접으면은 정삼각형 3개가 이런 식으로 뿔 모양으로 이렇게 서게 되겠죠, 위에가. 이해됐나요? 거기에다가 이 정삼각형 3개에다가 밑에다가 같은 크기의 정삼각형을 하나 더 붙여준 요 모양. 얘가 정사면체예요. 이해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정사면체는 사면체니까는 면이 4개고 정다각형이 모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삼각형 3개가 모여가지고 한 꼭지점에 모인 정삼각형이 3개이면서 밑에다 정삼각형이 하나 더 붙여진 모양이 정사면체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정육면체는 자, 집중해. 정신 차려. 집중력부터 벌써 차이 나요. 개념 설명 앞으로 계속 길어지고 고등과정 넘어가면 2시간 내내 개념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계속 흐리멍텅해지고 막 이해 안 되는데 계속 끄떡끄떡거리면서 듣는 척하고 이런 게 우리 반에서만 생겨. 집중력 차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처음 배우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들어놓으면은 결국에 금방 까먹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좀만 힘내서 제대로 개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육면체 마찬가지 한 꼭지점에 면이 3개 이상 모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사각형을 모아볼 거예요. 한 꼭지점에 이렇게. 그리고 최소 3개가 모이니까는 이런 모양으로 모아보는 거죠. 이해돼? 이렇게? 그러면은 크기가 같은 모든 그 합동인 정사각형 3개를 한 꼭지점에 모인 모양. 얘를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모양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3개만 접으면은 이렇게. 그래서 한 꼭지점에 정사각형이 3개 모인 모양. 이 모양이 되고 이거를 한 쌍을 더 만들어 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조립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둬야 돼. 한 꼭지점에 모인 정사각형이 3개일 때
여기가 틈이 생기니까 접을 수가 있으므로 면이 3개인 걸 접을 수 있는데 그걸 2개 만들어서 합친 모양이 정육면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생각하기가 쉽죠. 그죠? 근데 이 이후 과정 때문에 얘네들을 연습을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정팔면체 보죠. 정팔면체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 꼭지점에다가 똑같이 정삼각형을 갖다 모을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정삼각형을 갖다 모을 건데 이번에는 3개는 아까 모아봤잖아. 그지? 몇 개? 하나 늘려. 한 꼭지점에 정삼각형을 4개 모으는 거야. 이거 그러면은 접혀 안 접혀? 접혀요. 왜냐면 여기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입체적으로 접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한 꼭지점에 모인 각도가 360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접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 사각뿔, 약간 피라미드 모양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여기는 얘를 이렇게 접으면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돼? 그러면 이 모양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붙인 모양이야. 이해됐어요? 그게 뭐가 돼요? 얘가 이렇게 해서 정팔면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됐어? 정삼각형 4개를 한 꼭지점에 모아서 접은 거예요. 그러면 약간 피라미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2개 만들어서 이렇게 접으니까는 정삼각형이 총 8면이 되는 정팔면체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정12면체. 얘는 한 꼭지점에 이번에는 정오각형을 모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모으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자, 이렇게 모아보죠. 됐어요? 뭐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한 꼭지점에 일단은 면이 3개 이상 모여야 되니까는 3개를 넣었고 그 다음에 오각형을 넣은 거죠. 이해됐어? 이렇게 정오각형. 그러면은 여기 있는 틈이 생기게 되겠죠. 왜? 정오각형의 한각이 얼마니까는? 108도니까는. 그러면 108도짜리 3개면은 얼마야? 324도. 그러면 조금 틈이 남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틈이 생기고 얘를 접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정오각형짜리를 3개를 접어가지고 약간 그러면은 이제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접히게 되겠죠. 그죠? 걔네들을 총 몇 개를 더해? 4개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4개를 만들어서 접은 거. 아, 이거 뭐 책을 보는 게 나은데 책을 보세요. 쌤이 뭐 이거 그려서 성공한 적은 없어요. 책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그리지 마세요. 이러다 성공하겠는데? 기대되네요. 이러다 성공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책을 보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꼭지점에 모인 그냥 진짜 지우죠. 이거 그리지 마세요. 네. 책 보셈. 쌤이 이쁘게 그릴 수 있지만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뭘 모았어? 정오각형을 모은 거야. 그치? 정오각형을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만들어서 걔네들을 4개 모아서 정12면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자, 마지막. 요번에는 한 꼭지점에 마찬가지 정삼각형을 모을 건데 이번에는 정삼각형을 몇 개 모아? 5개를 모으는 거죠. 이렇게? 왜? 정삼각형의 한각은 60도이기 때문에 한 꼭지점에 정삼각형 5개를 모으면 어떻게 돼요? 300도밖에 안 되죠. 60도 틈이 남죠. 그래가지고 입체도형으로 접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형을 총 몇 개를 사용해? 4개를 사용해가지고 합쳐서 정 20면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막 이렇게 그리면 대충 그릴 수 있는데 패스할게요. 책 보이나요? 책에 정 20면체.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한 꼭지점에 정삼각형이 몇 개가 모였어?
5개가 모여가지고 총 이런 모양이 4개가 모여서 20개의 면으로 만들어진 20개의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얘네들의 모양이 정 20면체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요 5가지는 자 다시 정다면체 정의. 요 5가지는 정다면체니까 어떻게 돼야 돼?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요. 이해됐나요? 정다면체 정의. 그리고 계속 이 만든 방법이 어떻게 돼?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 이상, 그리고 한 꼭지점에 모인 각도가 360도 미만이 되도록 만든 거죠. 자, 왜? 정삼각형을 6개 붙이면 어떻게 돼? 정삼각형을 6개 붙이면은 어떻게 돼요? 360도가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을 입체로 접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냥 평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더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정사각형도 지금 3개 모아가지고 만들었잖아.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돼? 360도 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정육각형으로 만들 수 있나? 정육각형 한 각이 얼마예요? 120도니까는 정육각형을 그 한 점에다가 3개를 모으게 되면 어떻게 돼? 그림 잘못 그렸다. 3개를 모으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그냥 3개의 면, 일단은 입체도형을 만들려면은 한 꼭지점에 3개의 면이 모여야 되는데 정육각형 3개 모으자마자 360도야.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정오각형 3개 모였을 때 이미 틈이 요만큼밖에 없죠. 4개 붙이면 어떻게 돼? 360도가 넘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5종류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5종류를 가지고 정리할 거야. 자, 이것만 내가 할 수 있으면 돼. 첫 번째, 자,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가장 간단한 거. 면의 모양 어떻게 되나요? 자, 위에 보지 말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정사면체의 면의 모양 기억나? 뭐야? 정삼각형. 정육면체 정사각형. 정팔면체 정삼각형 8개 모였다고 했죠? 정12면체 정오각형이 그 12개 모인 거예요. 정20면체 정삼각형. 이렇게 해서 면의 모양이 이런 애들이 모여서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됐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외우지 말고 이렇게 느껴야 돼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위에 보지 말고 잘 기억해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정사면체. 어떻게 했어? 정삼각형을 한 꼭지점에 몇 개 모았어? 3개 모아서 만든 거죠. 이해돼? 자, 정육면체 정사각형을 한 꼭지점에 3개 모아서 만들었고, 정팔면체는 정삼각형을 위에 보지 말고, 정팔면체는 정삼각형을 한 꼭지점에 4개 모아서 만든 거. 그 정12면체는 정오각형을 한 꼭지점에 3개를 모아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딴 생각하는 사람들 뭐야? 그리고 그냥 100개 적고 있으면 안 돼. 계속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 정20면체는 정삼각형을 한 꼭지점에 몇 개 모은 거야? 5개 모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이 3가지를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면의 개수. 요건 쉬워야 되죠. 그죠? 면의 개수. 정사면체 몇 개? 정팔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당연하죠.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는 그 이름대로 면의 개수가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두 번째. 자, 모서리 개수. 자, 잘 봐요. 여기서부터. 이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지점의 개수를 내가 외워야 되는데 안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 방법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입체도형 심화 가서도 내가 응용할 수 있어요. 자, 모서리 개수를 알려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모서리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런 입체도형을 너네한테 주어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셌죠. 아니면은 조금 더 똘똘하게 하는 방법 뭐였어? 아까 이쪽에 그림 피오 기억나?
기억나? 각기둥, 각불, 각불 때에 모서리 면 그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같은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개수를 셌겠죠. 이해됐나요? 자, 근데 정다면체는 모양도 방금 처음 봤고 그런 걸로 셀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모서리 개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입체 도형들은 평면 도형이 만들어서 모서리가 생기죠. 그죠? 두 개의 평면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모서리가 된다? 이게 기본 원리야. 그러니까는 모서리가 만들어지려면은 두 개의 면이 하나의 모서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모서리 개수를 구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 면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얘를 2로 나누면은 걔가 모서리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면의 개수라기보다는 이거 정확히 면의 개수가 아니라 얘의 선분의 개수. 왜냐면 다시 직사각형이라고 치죠. 이렇게 직사각형에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의 두 개의 변이 만나서 하나의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변의 개수를 내가 센 다음에 변의 개수를 나누기 2하면은 그게 모서리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사면체는 정삼각형이 총 4개가 모였잖아요. 이해돼? 그러면은 정삼각형 4개의 변의 개수 셀 수 있나요? 정삼각형 4개의 변의 개수 셀 수 있어? 어떻게 세면 돼? 3 곱하기 4. 할 수 있어? 왜? 얘의 변이 몇 개야? 정삼각형이니까 변이 3개잖아. 그치?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 몇 개야? 정사면체니까는. 정삼각형이 4개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의 모든 변의 개수는 3 곱하기 4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렇게? 그래서 변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모서리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2로 나누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런 방법을 빨리 익혀야 돼요. 다시 여기 있는 자 정사면체 모서리 세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여요?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하나의 모서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정삼각형의 한 변이랑 왼쪽에 있는 정삼각형의 한 변이 만나서 두 변이 한 모서리가 됐다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이 얘네들의 평면도형 상태의 전체 변의 개수를 먼저 구하고 걔네들을 나누기 2하면은 모서리 개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 방법으로 그러면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정사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변의 개수를 구하여 어떻게 하면 돼요? 정삼각형이니까는 정삼각형의 변의 개수 얼마? 3짜리가 총 몇 개가 모여? 4개가 모이는 게 이게 정삼각형 4개의 변의 개수. 얘를 어떻게 해요? 2로 나누면은 이게 모서리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왼쪽 보고 따라서 계속 읽으면 안 돼. 생각해야 돼.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구하려고 해요. 우리 당연히 알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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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인 거. 이게 아니라 이 모서리가 만들어지는 원리. 이렇게. 자, 첫 번째 뭘 구해야 된다고? 정사각형의 변의 개수. 몇 개? 4개가 몇 개가 모였어? 그 정사각형의 변의 개수가 4개인데 그런 정사각형이 6개가 모인 거예요. 이게 뭐야? 전체 총 변의 개수예요. 이해돼? 그럼 모서리의 개수가 얼마?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기해보죠. 정팔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빨리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3 곱하기 8 나누기 2.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정 12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5 곱하기 12. 이해돼요? 이렇게? 자, 정 20면체. 빨리 대답해야 돼. 이거 100개 적고 있으면 안 돼. 대답해야 돼. 정 20면체의 모서리 개수 몇 개? 3 곱하기. 왜냐면 면의 모양을 알아야 돼요. 그죠? 정삼각형이니까 3 곱하기 얼마? 20개. 그지? 이러면 변의 개수 나누기 이게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자, 얘네들을 그래서 그 표에 있는 숫자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면 무조건 까먹어. 절대 못 외워요. 이렇게? 이거는 니네가 막 멍청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못 외워요. 외우면 다 까먹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과정 방법을 좀 이해한다라는 얘기야. 조금 오래 기억에 남게. 나중에 다 까먹더라도 찾아갈 수 있게 해요. 이해됐나요? 다음 마지막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자, 그러면 꼭지점도 마찬가지 원리를 알면 돼.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가 만만하니까 이걸로 하죠. 정사각형 하나랑 정사각형 하나랑 정사각형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한 꼭지점이 만들어지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의 정육면체의 한 꼭지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몇 개의 점이 소모되는지를 알면 돼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러면은 얘의 몇 개의 점이 소모돼서 정육면체의 한 점이 만들어져요. 3개. 이 3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이렇게? 왜냐면은 이거는 정육면체에서 3개가 모였는데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어때?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한 꼭지점에 정삼각형이 몇 개가 모여? 4개가 모이게 돼요. 정삼각형이. 이해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얘의 한 점, 얘의 한 점, 얘의 한 점, 얘의 한 점, 4점이 만나서 한 꼭지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몇 개의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해. 자, 그러면은 정육면체의 꼭지점, 우리 알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8개라는 거. 그치? 근데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셌냐면은 정사각형의 꼭지점이 몇 개야? 정사각형의 꼭지점이 4개죠. 그죠? 그러면 그 정사각형이 총 몇 개예요? 6개니까는 이게 전체 꼭지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 6개의 꼭지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세는 거죠. 이해됐어? 이걸 세는 방법이 한 정사각형의 꼭지점의 개수 곱하기 면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정사각형 6개의 꼭지점의 개수. 이렇게? 그러면 정육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 이해돼? 왜? 3개의 점이 모여서 한 점이 만들어지니까예요. 그러면 나는 뭘 봐야 되냐면은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를 봐야 돼. 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를 알면은 꼭지점이 몇 개가 모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야. 이해됐어? 이걸 대답할 수 있으면은 아주 훌륭하죠. 자, 정사면체부터 해보죠. 정사면체의 모든 꼭지점의 개수 어떻게 하면 돼? 잘 생각해봐요. 모든 꼭지점의 개수 3 곱하기 4 이해됩니까? 왜? 정삼각형이 4개니까 꼭지점의 개수가 이만큼.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누기 3. 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니까는. 이렇게 3점당 한 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정사면체 꼭지점의 개수. 자,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4 곱하기 6 나누기 3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그냥 따라서 여기 있는 거 따라서 대답하면 안 돼. 정팔면체 계속 생각해야 돼. 정팔면체 꼭지점의 개수 어떻게 하면 돼? 3 곱하기 8 나누기 4라고 대답했으면 아주 훌륭하죠. 이해됐습니까? 왜? 정삼각형이니까 꼭지점이 3개, 그런 게 8개니까는 꼭지점이 3 곱하기 8.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4라고요. 4개의 점이 모여서 한 점이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대답해보죠. 정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 5 곱하기 12 나누기 3. 됐어? 자, 20면체의 꼭지점의 개수 3 곱하기 20 나누기 5라고 대답했으면 훌륭하죠. 이렇게?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그 표를 안 외워도 돼요. 사실 표를 외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7 곱하기 62야. 7 곱하기 62 먼저 하는 사람 없죠? 진짜 큰일 나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해야 돼. 알고 있죠? 여기 있는 거 다 마찬가지. 약분 다 될 거예요. 약분 쳐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나요? 원래 정사면체 개념이 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죠. 그죠? 잘 버텨내야 돼. 그런 거 하나하나. 문제 한번 풀면서 보죠. 75페이지 1번 시작. 답 얼마? 4번. 다면체가 아닌 것은, 자, 다면체 정의 얘기해봐요. 다면체란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 그치? 근데 4번은 뭐야? 9 이런 거는 다면체가 아니에요. 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됐나요? 다음 2번 시작. 2번 답 얼마? 39 나왔으면 훌륭하죠. 자,
뭐 그림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 계속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사각뿔 면의 개수, 뿔의 개수 세는 공식 뭐였어? 뿔의 면의 개수. n 플러스 1, 그치? 왜? 옆면 n개 플러스 밑면 하나, 그치?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해야 돼? 4 플러스 1, 이런 식이 바로 나왔어야 돼요. 그죠? 육각기둥의 모서리. 육각기둥의 모서리 개수. 모서리 개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n각기둥. 3n, 그치? 이렇게? 왜? 모서리 6개, 높이 6개, 밑면 6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죠? 팔각뿔의 꼭지점. 이렇게? 팔각뿔의 꼭지점 개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돼? n 플러스 1 생각할 수 있나요? 왜? 밑면의 꼭지점이 n개에다가 각뿔의 꼭지점 1개예요. 8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총 5풀, 6선 18풀, 9. 그래서 답이, 쌤이 이거 잘못 봤군요. 팔각뿔대죠? 그죠? 그럼 팔각뿔대 꼭지점의 개수 어떻게 구하면 돼? 각기둥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가 2n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얼마? 2 곱하기 8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답이 얼마? 39가 된다. 다음 3번. 이런 개념 문제 맞춰야 돼요. 그리고 답 나왔다고 넘어가지 말고 1, 2, 3, 4, 5번 항상 모두 점검하세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다음 몇 번? 5번 맞았습니까? 1번. 각뿔 때는 밑면이 1개이다. 맞아 틀려? 각뿔 때는 합동은 아니지만 밑면이 2개라고 했어요. 이해됐어? 1번 틀렸고. 2번. 각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정사각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각 기둥의 옆면은 뭔데요?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돼요. 직사각형만 돼도 돼요. 그죠? 정사각형이어야 되는 건 아니야. 3번. 각뿔의 옆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이다.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요? 어떻게 바꾸면 돼? 각뿔의 옆면 모양 뭐야? 아니죠? 각뿔의 옆면 모양.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각뿔은 삼각형이 더 정확하긴 하다.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지잖아. 얘랑 같아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각뿔은. 됐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요렇게 하면은 뭐 요런 식으로 합쳐지면은 꼭 옆에가 이등변 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삼각형이 나와야 된다. 4번. 각뿔의 면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는 같다. 각뿔의 면의 개수 얼마야? n 플러스 1. 각뿔의 모서리 개수 얼마야? 같을 수가 없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5번. 밑면의 모양이 같은 각기둥과 밑면의 모양이 같은 각기둥과 각뿔 때는 꼭지점의 개수가 같다. 맞아요? 아니에요? 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각기둥이랑, 그죠? 각뿔 때는 항상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 개수가 모두 같아요. 그래서 각뿔대가 생각이 안 나면은 각기둥으로 생각하고 개수를 구해도 괜찮아요. 됐나요? 4번 시작. 4번 정답문제 문제 되게 중요해요. 앞에 쳐다보지 말고, 개념 페이지 보지 말고 잘 생각했어야 돼. 답 몇 번? 기억, 니은. 그치? 정답면체는 5가지 뿐이다. 계속 여태까지 한 거죠. 그죠? 니은.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 맞아 틀려? 이건 정다면체의 정의예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 한번 정확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죠. 정다면체의 정의 2가지. 첫 번째, 정다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다. 그지? 두 번째는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 그래서 이게 정다면체의 정의야. 니은을 틀렸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정의예요. 디귿.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정다면체는 2가지다. 틀려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면 몇 가지가 돼야 돼? 3가지. 누가 그래요? 정삼각형이 한 면인 정다면체. 첫 번째,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렇게 나와야 된다. 5번 시작. 답이 뭡니까? 사각, 뿔, 대. 맞았나요? 이렇게.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면이 6개다. 뭐 이런 거를 줬고 얘는 나중에 확인하고 두 밑면이 평행이다. 뭐예요? 두 밑면이 평행이다. 뭐야? 각 기둥 or 각 뿔 대. 일단은 각뿔 탈락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니래요. 옆면이 직사각형인 거 이거 뭔데요?
옆면이 직사각형이니까 각기둥. 그치? 옆면이 사다리꼴이래. 누구야? 얘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각불대가 확정이 나야 돼요. 됐나요? 근데 각불대인데 육면체니까는 각불대의 밑면이 몇 개? 2개. 그치? 그래서 이 2개를 제외해준 나머지 옆면에다가 나머지를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육면체이면서 각불대인 애는 사각불대다. 할 수 있겠습니까? 6번 시작. 답 나왔나요? 다음. 선분. KJ 맞았어요? 자, 요거 한번 빨리 정확하게 보고 넘어가죠. 이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면 편해요. 일단은 선분 AB와 겹치는 거니까는 얘랑 겹치는 거 찾는 거죠. 그죠? 얘랑 겹치는 거 찾는 거 잘 봐요. 이거 정육면체 정궤도인 거 다들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접어가야 되는 건지도 대충 알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로 접을 거예요. 이해됐어? 이렇게? 여기 있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3개인 이 점을 이용해서 여기는 얘네 둘이 붙도록 접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이 모서리랑 여기는 이 모서리가 만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빨리 잘 봐. 좀. 이 점이랑 이 점이 만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접으면은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가 만나고 이 점이랑 이 점이 만나게 되고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가 만나게 돼요. 이해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마찬가지 아래쪽에서도 한번 보죠. 아래도 이렇게 들어간 틈을 여기를 찾으면 돼.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기를 이 틈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접어나가기 시작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가 만나고 요 꼭지점이랑 요 꼭지점이 만나요.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가 만나고 이 점이랑 이 점이 만나요. 그래서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가 만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정궤도가 다른 정궤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정궤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정육면체 정궤도.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접는 틈을 이용해서 얘랑 얘가 만나고 얘랑 얘가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도 얘랑 얘랑 얘, 여기도 얘랑 얘랑 얘, 여기도 얘랑 얘랑 얘 이렇게 해요.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만나는 모서리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만나는 점이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랑 만나고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찾아나갈 수 있으면 돼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다음으로 배울 거는 회전체. 어렵지 않아요. 빠르게 넘어갈 거니까 조금만 집중하죠. 회전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한 축을 기준으로 어떤 이런 하나의 도형을, 뭐 직사각형 이런 도형을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 회전에서 만들어진 어떤 도형을, 평면 도형을 회전에서 만들어져서 회전에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직사각형을 한 바퀴 이렇게 돌렸어. 뭐가 만들어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 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기둥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돼? 이렇게 해서 어떤 축을 중심으로 평면 도형을 돌렸을 때, 한 바퀴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한다. 회전체 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때 돌린 요 축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얘를 회전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전체의 개념은 뭐 안 적어도 상관없음. 회전축을 기준으로 어떤 평면 도형을 360도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 얘가 회전체.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회전체는 세 종류가 끝이에요. 잘 알고 있는 거. 첫 번째 뭐야? 원기둥. 이렇게. 됐어. 두 번째는요? 원뿔. 세 번째는 구. 그러면서 네 번째 원뿔대. 뭐겠음? 원뿔대. 뭐겠어요? 원뿔에서 머리 자른 거, 그치? 그러면은 원뿔이 이렇게 생겨 있어, 그치? 얘의 머리를 잘라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 여기가 이렇게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얘의 이름이 원뿔대. 그러면 원뿔대의 성질도 마찬가지. 원기둥이랑 비슷하죠. 왜? 두 개의 밑면이 생긴다, 그치? 이렇게 두 개의 밑면이 생긴다. 대신에 위에 밑면이랑 아래 밑면이 합동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죠. 원뿔대. 됐나요? 이렇게. 자, 요거까지 해서
회전체는 네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아이들은 도대체 뭘 돌려서 만들어진 건가? 이거부터 보죠. 원기둥 만들려면 뭘 돌리면 돼요? 회전축을 기준으로 어떤 평면 도형 돌리면 돼? 직사각형을 돌리면은 원기둥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원뿔은 회전축을 기준으로 뭘 돌리면 돼? 삼각형. 이왕이면은 직각삼각형. 이런 걸 돌려야죠. 됐나요? 직각삼각형을 돌려야지 밑면이 평평하게 나오겠죠. 됐어? 이렇게? 뭐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삼각형을 내가 돌려요. 뭐가 나오겠어요?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약간 팽이 모양이 나오겠죠. 끝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돌려야지 원뿔이 나오고 구는 뭘 돌리면 될까? 회전축을 중심으로 뭘 돌리면 돼요? 반원, 구. 이렇게 해서 반원을 돌리면은 얘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원뿔 때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뭘 한 바퀴 돌리면 돼? 요런 사다리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인 사다리꼴을 돌리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실제로 돌려볼 거예요. 이 회전체 만드는 방법 이것도 한번 봐봐요. 자, 원기둥에 대한 회전체는 얘랑 대칭인 선대칭을 여기다 찍고 여기에서 이제 스무스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얘랑 대칭인 점을 여기다 찍고 여기는 얘에 대한 바깥 라인이 이쪽에 만들어질 거니까는 이쪽으로 이렇게를 만들어주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직사각형을 돌리면은 원기둥. 자, 원뿔은요. 마찬가지 얘를 대칭 이동 여기를 찍고 여기는 얘는 그대로 이쪽으로 갈 거고 여기를 스무스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구는 얘 돌리면 어떻게 되겠음? 여기 있는 이 밖에 있는 애가 그대로 이쪽 이렇게 밖으로 오겠죠. 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원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얘를 돌려줬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해서 주죠. 구. 됐어?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대칭 이동을 여기로 찍고 이 점의 대칭 이동을 여기로 찍은 다음에 위에서는 요렇게가 돌려지겠고 여기는 얘가 여기에 있고 여기는 얘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가 돌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종류의 회전체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자, 일단은 앞에서 봤을 때 모양 뭐가 보이나요? 앞에서 봤을 때 모양. 이렇게 보면 뭐가 보여? 이렇게가 보여야겠죠. 이해됐습니까? 원뿔 앞에서 보면 뭐 보여? 원뿔 앞에서 보면 이렇게가 보이겠죠. 됐나요? 이렇게? 구 앞에서 보면 뭐 보여요? 이렇게 원이 보일 거고, 원뿔 때 앞에서 보면 뭐 보여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보이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자르기를 해볼 건데 요게 중심이야. 얘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거 가운데 있는 거 회전축에 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포함해서 자를 수도 있고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를 수 있어요. 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전축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자르는 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거죠. 이해돼?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하려면, 이 직선을 포함하려면은 여기서 내가 가운데를 이렇게 자르면 이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자, 그러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이 단면이 될까? 이렇게 앞에서 본 모양이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회전축을 포함한 모양으로 잘랐을 때 모양, 앞에서 본 모양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 어떻게 되겠어? 회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 이렇게 자른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는 거. 자, 그러면 요거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은 여기에서 뭐가 보일까요? 동그라미 진짜 7살이야? 회전축에서 수직으로 자르면 뭐가 보여요? 원이에요. 됐어? 그러면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 합동인 원이 계속 나와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무 같은 거를 이렇게 자르면 합동인 원이 계속 나오겠죠. 아, 무는 좀 다르죠. 자, 원기둥을 이렇게 자르면은 합동인 원. 자, 그러면은 원뿔은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 원. 아, 근데 크기는 조금 다르겠죠. 어디 자르냐에 따라서. 이해됐어? 이렇게? 자, 구는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뭐가 보여요? 원. 크기는 좀 다르겠죠? 어디 자르냐에 따라서. 원뿔 때는요? 자, 공통점 뭐예요? 회전체니까, 얘는 돌려서 만들어진 회전체니까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은 무조건 원밖에 안 나와요. 이게 회전체 특징이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근데 원기둥은 크기가 일정한 원으로 계속 잘리겠지만 얘네들은 크기가 다른 원으로 잘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전개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전개도. 원기둥 전개도 모르면은 나가 죽어. 아니, 원기둥 전개도 어떻게 그리면 돼? 옆면을 피면은 평면, 직사각형이 되고 밑면이 두 개 다 가능한가요? 혹시 원뿔 전개도 알고 있나요? 원뿔 이거 이 위에 꽃갈 모양 피면 어떻게 되겐? 부채꼴이 돼요. 거기다가 밑면 한 개. 됐어? 이렇게? 구 전개도 어떻게 되겠? 구 되게 중요해요. 구는 전개도가 없어요. 이렇게? 구는 얘를 찢어서 평면으로 필 수가 없어요. 됐나요? 그냥 외우세요. 구는 전개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원뿔 때의 전개도는 어떻게 될까? 요게 중요하겠죠. 원뿔 때의 전개도. 자, 그 원뿔 때는 원뿔의 머리를 이렇게 날린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원뿔의 전개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머리를 날렸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날리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머리 밑면을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걔를 만들 수 있게 여기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머리는 얘 바닥보다 조금 작은 원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게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원뿔 때의 전개도. 됐어? 할 수 있겠어요? 끝? 네. 정리 잘 됐으면은 1번 문제 시작. 자, 틀리면 맞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빨리 고르세요. 네? 틀리면 사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고르세요. 1번 답 얼마? 니은. 리을 맞았나요? 오케이? 자, 육각기둥 이거 회전체라고 하면 안 돼. 육각기둥 이거 아니죠. 육각기둥 회전체 아님. 각이 들어가면 회전체 아님. 오각형 이건 노답임. 디귿 쓴 사람 없죠? 입체도 아님. 평면임. 반구는요. 반구 이거죠. 구의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구 근데 회전체인가 이거? 응? 구의 절반이야. 구의 절반이야. 이거 회전체예요? 구 반으로 잘라놓은 거 회전체예요? 못 올리면 되는데요. 4분의 1. 4분 원. 알고 있어? 원을 4등분으로 쪼갰다. 4분 원을 돌리면 9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직육면체 노답, 사각뿔때 노답, 각뿔때. 됐어? 니은 리을. 다음 2번 시작. 잘 봐. 틀리지 마. 대충 풀고 틀리지 마. 잘 봐, 현준아. 대충 풀고 틀리지 마. 정답. 다음 몇 번? 4번 나와야 되죠. 4번 왜 틀렸나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얘에 대한 대칭이동 여기, 얘에 대한 대칭이동 여기가 들어가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모서리가 어디로 가? 이쪽으로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얘의 대칭이동 여기 있는 얘의 대칭이동 여기를 한다면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따다다닥 여기가 따다닥 이렇게가 돼야겠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요 선 때문에 여기 있는 떠 있는 공간 때문에 여기가 뭐가 생겨? 원기둥 모양이 이렇게 비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4번 왜 틀렸는지 찾았어요?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 약간 여기 휴지처럼 여기가 요만큼의 공간이 벌려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5번 한번 그럼 보고 넘어갈까요? 5번. 회전축을 기준으로 뭘 돌렸냐면은 이런 걸 돌렸죠. 그죠? 그러면 얘를 돌리면 어떻게 돼? 여기는 얘가 일로 올 거고, 그러면은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이 만들어질 거고, 이 선이 그대로 여기에서 만들어질 거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 안에 있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 여기가 빈 공간이, 원뿔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원기둥에다가 원뿔 빈 공간 생긴 이 모양이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3번 시작.
답 얼마? 2번 맞았나요?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어떻게 자르는 거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결국 앞에서 본 모양이 나와야 되고 2번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뭐가 돼야 돼요? 회전축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자르면은 이 모양이 보여야겠죠. 그죠? 그래서 2번에 이등변 삼각형 뭐 이런 게 나왔어야 돼요. 그죠? 다음 4번. 자, 4번 다음 몇 번? 2번 나와야 돼요. 자, 빨리 보세요. 이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죠. 첫 번째. 일단은 얘를 이렇게 한 평면으로 쫙 잘랐을 때 나올 수 있는 단면을 물어보는 거죠.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일단은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는 거.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겠음? 단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혹은 좀 큰 원도 가능하겠죠. 아, 이거 옆에서 이렇게 잘랐으니까는 찌그러져 보이지만 사실 어떤 모양이야? 정확한 원 모양이 나온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원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타원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쪼개면 돼? 가로로 찍 자르면은 원이 나오죠. 그죠? 근데 비스듬히 세로로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면 어떻게 돼?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는 타원도 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해보죠. 세로로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나와?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 라고 하면은 뭐가 나와? 이렇게가 나오겠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 삼각형. 자, 회전축을 안 포함하고도 수직으로 자를 수 있죠. 회전축을 안 포함하고 수직으로 자르면 어떻게 나올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도 잘릴 수가 있겠죠. 그냥 이렇게 자른 거예요. 약간 뭐 생각하면 돼? 텐트, 이런 원형 모양의 인디언 텐트 같은 거 생각하면 되나? 그치? 회전축 위에 있는 꼭다리가 뭐냐?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약간 앞쪽에서 이렇게 자르면 뭐가 생겨? 이렇게 동굴처럼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터널처럼.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을 가로로 이렇게 옆에만 잘라내면 어떻게 돼? 이런 터널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뭐야? 원, 타원, 그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터널 입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와, 지렸다, 터널 입구. 어떻게, 왜냐면 쌤 수업하면서 이 비유를 방금 처음 생각해냈어요. 터널처럼 생기지 않았음? 산을 이렇게 앞에 잘라놓은 거? 5번 시작. 답 나왔으니까 다음 몇 번? 3번 맞았나요? 자, 일단은 회전체를 일단 한번 만들어보죠. 일단은 얘에 대한 대칭이동 6cm, 이쪽으로 이렇게, 얘에 대한 대칭이동 이쪽으로 8cm,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얘가 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여기는 이 대칭이동 이쪽으로 얘가 일로 넘어가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무슨 모양이에요? 바나나 우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넓이가 가장 넓은 단면 어디예요? 어디 자르면 돼? 여기 허리 잘라야 되죠. 그죠? 요거 말한 건가요? 그죠? 요거 넓이, 타원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예? 그쵸. 얘는 타원이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위에서 봤을 때 원이죠. 그죠? 얘 넓이 구하는 거죠. 반지름이 얼만데? 8, 반지름이 8인 원, 그죠? 넓이 구하는 건가요? 네. 넓이 얼마? 파이 r 제곱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1번. 6제만 안 해요? 6번. 다음 몇 번? 4번 맞았습니까? 이렇게. 자, 첫 번째 고른 것은 반구는 회전체가 아니다. 아까 한번 했죠, 그죠? 반구는 회전체가 맞아요. 뭘 돌리면 된다고요? 4분 원이요. 됐나요? 오케이. 2번.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나오는 원, 뭐예요? 이건가요? 이거? 원. 모두 합동이다. 맞아, 틀려? 틀려. 모두 원은 맞아. 그치만 합동은 아니다. 3번. 원기둥에, 이건가요? 원기둥에 밑면에 수직인 평면으로 생기는 단면 뭐가 돼?
일단은 회전축을 포함해서 수직으로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밑면의 수직으로. 됐어? 근데 약간 밑면의 수직이긴 한데 앞쪽에서 자르면 어떻게 돼? 이런 모양도 만들어지겠죠. 원기둥의 앞쪽을 잘라낸 거예요. 이해돼요? 원기둥의 앞쪽. 이렇게 잘라내고. 조금 더 안쪽을 잘라내면은 이렇게도 잘리겠죠. 이해돼? 이렇게. 합동인 직사각형, 계속 직사각형이 나오긴 하겠네. 원기둥을 이렇게 자르면. 근데 합동은 아니다. 4번. 원뿔대를 회전축의 수직으로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를 때 생기는 평면은 항상 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원. 회전체의 정이죠. 4번은. 5번. 모든 회전체는 정궤도를 그릴 수 있다. 맞아? 틀려? 왜 틀려? 9는 정궤도가 없다. 할 수 있으니까 다음 7번 시작.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되죠. 5초 만에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대충 보면 안 돼. 디테일하게 봐야 돼. 7번 답 얼마? 3번 틀리면 안 돼요. 됐죠? 오케이. 자, 원뿔대 정궤도 어떻게 하면 돼? 원뿔의 정궤도를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머리를 날리고 여기에 스무스하게 만들어서 원을 머리를 붙인다. 됐습니까? 이렇게 원뿔대 정궤도. 다음 81페이지 1번 시작. 얘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답이 맞던 틀리던 한번 봐요. 일단은 정답은 3번인데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일단 정다면체 종류,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또 누구? 12면체. 빨리 대답 나와야 돼. 20면체. 이렇게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이건 어떤 유형이냐면, 왜냐면 개념 설명 안 했어요. 심화 개념이에요. 이렇게? 자, 어떤 거냐면은, 정사면체 면의 개수가 몇 개야? 4개죠. 면의 개수는 이름을 따라서 할 수 있죠. 그죠? 이 면에다가 뭘 하는 거야? 면의 중앙에 점을 찍는데요. 이해됐어? 그러면은 얘가 왼쪽 면의 중앙, 오른쪽 면의 중앙, 그 뒷면의 중앙, 밑면의 중앙을 이렇게 찍는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 다음에 얘네들의 면의 한가운데 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입체도형이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입체도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다면체에 면의 중앙에 점을 찍은 다음에 걔네들을 이으면은 걔네들도 정다면체가 돼요. 이렇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해보죠. 정사면체는 면이 4개다 보니까는 꼭지점이 4개인 정다면체가 만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정다면체도 뭐가 돼? 정사면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요것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정육면체는 면이 6개니까는 면의 중앙, 면의 중앙, 면의 중앙, 면의 중앙, 면의 중앙에 점을 찍은 다음에 얘네들을 연결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가 만들어져요. 뭐예요? 정팔면체가 만들어져요. 다시. 정다면체 면의 중앙에 점을 찍고 걔네들을 이으면은 무조건 정다면체가 또 만들어져요. 이렇게? 근데 정육면체에다가 면의 중앙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으면은 꼭지점이 6개인 정다면체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육면체를 점을 찍으면은 정팔면체가 안에서 나와. 이렇게? 반대로 정팔면체는 면이 8개니까는 꼭지점이 몇 개인? 꼭지점이 8개인 정다면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돼? 안에 뭐가 만들어져? 정육면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얘도 그럼 마찬가지. 정 12면체는 안에다 점을 찍어서 이으면은 정 20면체가 만들어지고, 정 20면체는 중앙에다 점을 찍고 이으면은 정 12면체가 만들어져요. 자, 앞에 표 넘겨서 볼 수 있어요? 페이지 74페이지. 보면은, 74페이지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자, 정사면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얘의 면의 개수랑 얘의 꼭지점의 개수가 같고, 얘의 면의 개수랑 얘의 꼭지점의 개수가 같아요.
보여? X자로? 정 12면체랑 정 20면체랑 얘의 면의 개수랑 얘의 꼭지점의 개수가 같고 얘의 면의 개수랑 얘의 꼭지점의 개수가 같아요. 보여요? 응? 보여? 보여? 면의 개수랑 꼭지점의 개수를 보면 돼. 이해돼? 이렇게? 이해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알아둬도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서 면의 중앙에다가 점을 찍으면은 정육면체는 면이 6개니까는 면이 6개인 애한테 면의 중앙에 찍으면은 꼭지점이 6개인 정답면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면이 8개인 정팔면체의 중앙에 점을 찍으면은 꼭지점이 8개인 정답면체인 정육면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구도를 기억을 해두죠. 정사면체의 면의 중앙에 점을 찍어서 만들면 정사면체가 만들어지고 6은 8, 8은 6, 12는 20, 20은 12 이렇게 만들어진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다음 2번 시작.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답 얼마? 뭐야? 자, 첫 번째 빨리 봐봐요. 오케이? 이거 틀리면은 개방. 그리고 자, 정계도에서 이 정계도 옆면의 직사각형의 가로는 뭐랑 같아요? 원의 둘레와 같다.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식을 빨리 그지같이 세로셈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얘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니 얘를 r로 잡고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2 파이 r은 얼마? 36 파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r에 대한 1차 방정식 양변을 2파이로 나누면은 얼마? r은 얼마야? 이렇게 풀었어? 좀 하자.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찌끌찌끌 그냥 대충 암산하지 말고요. 알겠나요? 식 쓸 수 있겠어요? 정리됐으면은 3번 시작. 자, 3번도 너무 중요하니까는 답이 맞던 틀리던 꼭 보세요. 알겠죠? 왜냐면은 이거 헷갈려서 진짜 머리 아파서 혹은 도형 감각이 없어서 엄청 많이 틀려요. 이렇게? 그래서 꼭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둬야 돼. 자, 정답은 일단 5번이에요. 일단은 빨리 보세요. 이렇게? 맞았어도 제대로 알고 맞은 거 아니니까는 꼭 보세요. 알고 넘어가야 돼. 자, 한번 질문해보죠. 내가 일단은 한 평면으로 자른다는 얘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쭉 이렇게 자르는 게 한 평면으로 자르는 거죠. 뭐 옆으로 이렇게 자르던, 세로로 이렇게 자르던,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르던, 이거, 한쪽으로 쭉 자르는 거, 이게 한 평면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단면이라는 얘기는 뭐야? 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잘린 면이 단면이에요. 이렇게? 단면. 그러면은, 얘네들이 잘렸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보죠. 자, 여기 있는 이 점이랑, 여기 있는 이 점이랑, 여기 있는 이 점이 지나가도록 내가 이렇게 잘랐어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끝에 모서리를 끝에 꼭지점을 톡 잘라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점이랑, 여기 있는 이 점이랑, 여기 있는 이 점을 잘랐어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 세 점을 잘랐어요. 이렇게 톡 잘랐어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 점, 세 점을 툭 잘랐어. 한 평면으로 딱 잘랐어. 뭐가 만들어질까? 자, 오각형. 이렇게 이쪽 옆에가 이렇게 같이 잘려요. 자, 여기서 도형 감각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괜찮아요. 외우면 돼요. 이렇게. 얘네들을 세 개의 점을 한 평면으로 이렇게 쭉 자르잖아? 옆에가 같이 잘려. 이렇게? 옆에가 같이 잘려요. 이렇게 하면은. 자, 얘네들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원리가 아니에요. 좀 그냥 알아둬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편을 지을 건데, 얘를 앞에서 봤을 때 앞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를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밑에 있는 애도 앞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 이 파란색은 같은 편이야. 됐어? 그러면 얘네 사이에 있는 얘도 같은 편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반대로 뒤에 있는 애랑 왼쪽에 있는 애, 이렇게 얘네 둘을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같은 편, 그리고 걔네들 끼고 있는 얘가 같은 편. 이해됐어? 이렇게?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얘랑 얘는 중립이에요. 빨강이랑 파랑 사이에 있는. 됐어요? 이렇게? 이해돼? 자, 내가 단면을 잘랐을 때
같은 편끼리 자르면은 옆에 중립이 안 잘려요. 이렇게? 근데 빨간 쪽에서 파란 쪽으로 넘어오도록 자르는 거 있죠? 그러면 옆면이 같이 잘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지금 봐봐. 여기는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을 자꾸 잘랐어. 어때? 세 점 다 파란 선에 걸려있는 세 점이죠. 이러면은 걔네 지들끼리만 삼각형으로 잘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근데 얘네 두 점이 어때? 빨간 쪽에 있는 점이죠. 여기랑 여기. 그치? 그리고 여기는 이 점이 파란 쪽에 있는 점이죠. 얘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양쪽 중립이 같이 잘려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잘리면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잘리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얘를 잘랐어요. 뭐가 만들어질까? 옆에가 잘려요, 안 잘려요? 잘릴 게 없죠. 그죠? 이렇게가 되겠죠. 이거 무슨 삼각형일까? 정삼각형이에요? 네. 그죠? 왜죠? 왜? 얘가 정사각형의 대각선, 정사각형의 대각선, 정사각형의 대각선 보여?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죠. 안쪽에 여기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을 잡아서 이렇게 자르면은 얘가 이등변 삼각형 만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은 이런 모양이 가능해. 사각형은 어떻게 자를 수 있을까? 자, 그럼 한번 물어보죠. 내가 이 점이랑 이 점 잘라요. 뭐 만들어지게? 두 점 지나가도록 이렇게 잘라요. 뭐 만들어지게? 사각형. 맞아요. 그죠? 중립이 같이 잘리니까. 근데 무슨 사각형이게? 왜냐면, 자, 잘 보세요. 이 점이랑 이 점 자르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랑 얘, 이렇게가 단면으로 잘려요. 보여요? 다른 편으로 넘어온 거?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자르는데 이게 무슨 사각형이게? 정사각형 아니죠? 딱 봐도 평행사변형이죠. 그죠?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사각형. 정육면체를 잘랐어요. 다 나오고 있죠? 자, 말은 뭐예요? 첫 번째. 일단은 여기 있는 얘랑 얘, 완전 왼쪽이랑 오른쪽 끝에 점을 자르면은 여기 있는 이 점이랑 이 점이 여기 중점에서 잘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옆면만 봤을 때, 그냥 한 면만 보죠. 여기 있는 왼쪽 면만 봤을 때 어디가 잘리냐면은 정사각형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가 잘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근데 모든 면이 다 그래. 앞면에서도 정사각형의 중앙에서 여기죠. 오른쪽 면에서도 정사각형의 중앙에서 여기죠. 이렇게? 뒤쪽 면에서도 정사각형의 중앙에서 여기. 다 이거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얘네들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은 뭐의 정의예요.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를 봐도 달라. 자, 여기 있는 이 대각선 어때? 밑에 있는 밑면의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에요. 보여요? 맞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은 이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은 이 선과 같아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에요. 근데 이거 잘 봐요. 이거는 정육면체의 대각선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은 거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은 거 있죠. 얘는 정육면체의 대각선이에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정육면체의 대각선이다 보니까는 이 파란색의 길이 노란색이랑 같아 달라? 달라요. 이렇게? 얘는 앞에서 뒤까지 이렇게 찔러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분홍색 사각형을 그려보면은, 평면에다 그려보면은 이런 도형이 만들어져요. 이해됐어요? 정육면체를 이렇게 잘랐을 때. 됐어? 이해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직사각형 만들 수 있죠? 약간 비스듬히 자르면 돼요. 직사각형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비스듬히 잘라서 넘어오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같이 갈릴 때 옆으로 자르면 돼요. 정사각형 만들 수 있나요? 그냥 뭐 정확하게 이렇게 같은 지점에서 자르면 정사각형 만들어지겠고, 약간 더 비스듬하게 자르면은 직사각형 만들어지겠죠. 이해됐어? 이렇게? 그러면은 자, 오각형 만드는 거 봤고, 육각형. 이쪽에 있는 두 점이랑
이쪽에 있는 두 점 이렇게 자르면 뭐가 만들어져? 얘가 육각형. 이해됐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왜? 얘네들이 같은 편이고 얘네들이 같은 편인데 서로 다르니까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 총 여기 있는 네 점을 자르게 되면은 얘네들이 옆에가 같이 자르면서 육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한번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죠. 왜냐면 답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삼각형은 어떤 거 만들 수 있어요? 삼각형이랑 이등변 삼각형 만들 수 있죠. 그죠? 사각형 종류에서는 뭐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정삼각형 만들 수 있고. 사각형에서는 뭐 만들 수 있어? 정사각형 가능, 그 다음에 직사각형 가능, 그 다음에 뭐 마름모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오각형 만들 수 있나요? 오각형 가능. 그리고 육각형, 정육각형이 가능해요. 자, 요것도 포인트예요. 잘 알아둬야 돼요. 정삼각형이랑 정사각형이랑 정육각형은 됨. 근데 정오각형은 안 됨. 이렇게? 그냥 오각형만 만들 수 있어요. 얘네들이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점이 없어서 그래요. 자, 정육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정삼각형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 요렇게 잡으면 됐죠. 그죠? 정육각형 만들려면은 육각형 만드는 방법이 여기에서 두 점, 아래에서 두 점 잡고 자르면 옆에 같이 잘리는 거잖아. 그치? 정육각형 만들려면은 여기에 중점, 그리고 여기에 중점, 이렇게 두 개 잡고 여기 있는 얘의 중점, 여기 있는 얘의 중점, 이렇게 네 개 잡고 자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 얘가 잘리면서, 빨리 잘 봐야 돼. 얘가 잘리면서 여기 있는 얘가 잘리고, 얘가 잘리고, 얘가 잘리고, 얘가 잘리면서 이러면 정육각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은 가능하지만 정오각형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걸 다 기억해둘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3번 답 얼마? 5번. 칠각형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유는 딱 간단해요. 정육면체의 면이 6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지점을 최대 6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면이 6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칠각형부터는 절대 안 만들어져요.